문헌서들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떤 경우는 고기로 육수를 낸 거가 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지가 뭐 국물보다 더 많은 게 갱이라고도 하는데 그 탕을 그냥 일종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제 그 문헌에 보면 이제 하루 종일 고아서 밤에 항아리에 싸서 소미불로 덮어서 이제 지게에 메고 여기서부터 그 도성까지 갔다 가는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침에 그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도착하고 그 뚜껑을 열면 그 향이 되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 향이 나고 맛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동축제 보면은 이게 토장으로 끓인 해장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 집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된장을 가지고 만든 토장과 그리고 이제 이 된장을 만들 때 생긴 청장으로 간을 살짝씩 하거든요. 이 된장으로만 하니까 너무 텁텁하고 색깔도 너무 된장국처럼 되다 보니 이 귀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또 얼핏 잘못하면 그냥 된장국이라고 이제 좀 편하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이거 살짝 넣고 간은 이제 저희 집 청장으로 살짝 하고 있어요. 이게 주 재료가 배추다 보니까 배추랑 비슷한 크기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좀 자르고 이게 오래 끓이다 보니까 섬유질이 있어야지만 이제 오래 끓여도 그 식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길게 섬유질을 주려고 그냥 길게들 잡고 왔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길게 썰어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 살려가지고 그냥 간 모양 살려가지고 그냥 얘도 좀 도톰하게 썰고 있거든요. 죽순도 그냥 먹기 좋은 크기 한 6cm, 7cm로 썰어서요. 얘도 조금 도톰하게 제가 썰고 있거든요. 아예 강한 불은 아니네요. 네, 강한 불을 하면 자칫하면 타버리면 또 나중에 맛이 이렇게 좀 버섯 향기가 올라오면요. 간을 조금 청장으로. 네, 청장이랑 거기에다가 백후추를 사용하시는군요. 네, 버섯에서도 날 수 있는 비린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살짝 넣어서 얘는 근데 식감을 위주로 제가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상도 이제 된장에다 끓이다 보니까 색깔이 너무 안 예쁘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초록빛을 내려고 콩나물은 그냥 꼬리만 제거하고요. 네. 콩나물에 비린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렇죠. 그거를 좀 그것만 제거하는 용도로만 데치고 있어요. 낱장으로 하나씩 띄어서 데쳐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섬유질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사용하거든요. 해동주식에 갈비대가 소갈비대가 들어갔다고 하시고 저 이제 그 육수를 내는 게 거의 양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양지로 했더니 기름이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감이 다 이게 길다 보니까 양지 고기 같은 것도 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싶어서 사태를 했더니 사태는 국물도 더 뽀얗 그 구수한 맛이 더 많이 나고 고기도 먹었을 때 이제 또 식감이 쫀득쫀득한 식감도 있다 보니 이제 식감도 더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양지 사태를 쓴 거거든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해동축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를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거의 육수의 말은 갈빗대로 이제 육수를 낸 것 같고 그리고 건 전복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그런 건 전복을 끓이면 어떤 맛이 날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건 전복을 해서 아미노산 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날 것 같아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게 건어물을 넣어야 될 것 같고 고기 육수는 이제 고기도 건지도 먹지만 이거를 육수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기 육수도 집어 넣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다 먼저 무랑 향신채를 먼저 넣는군요. 네. 이것들은 이제 망에다 넣어서 같이 끓이거든요. 네, 나중에 네. 건지기가 예, 조금 건지기 편하게. 네, 그래서 하고 한꺼번에 넣고. 네. 그냥
황태랑 뭐 마른 건 새우 종류 몇 가지 이제 종류별로 해서 넣고 물에다가 넣고서 아니 찬물에다 망에다 넣어서 그냥 예, 우려서 찬물에다가 반나절 우린 다음에 반나절 우린- 예. 건어물에는 무랑 파랑 양파만 넣고 있습니다. 반나절 우려놓다가 예, 반나절 우려냈다가 네, 그리고 이거는 끓이는 거는 그냥 거의 뭐 끓고까지 하는데 1시간 이내에 이게 근데 한꺼번에 다 같이 넣지 않고요. 사골육수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부수적으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얘네들만 넣으니까 너무 좀 가벼운 맛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무거운 맛을 주고 하려고 제가 사골육수는 나중에 집어넣고 있어서요. 예, 예. 자, 예, 갈비 육수 넣고 네. 그다음에 계란 육수를 넣어서 네. 주 재료인 이제 배추. 네, 배추. 꼭 짜지 않은 배추 네. 있는 그대로 흐르는 물. 네. 배추랑 요 버섯 종류들을 저희 이거 토장을 넣어서 네. 아, 여기에다가 네, 한번 버무려서 집어넣어주고 네, 있거든요. 버무려서. 네. 뭐 보통 할 때 뭐 가진 양념 버무린다고 하면 파, 마늘에 뭐 네. 깨소금, 참기름 혹은 들기름 이거 들어가는데 다 아니고 네. 초장만으로 지금 배추랑 버섯류만 네. 초장에 간을 해서 네. 끓는 육수에다가 먼저 넣습니다. 네. 네. 그 위에다가 넣고 네. 하고 저희 전복. 네. 그래서 또 이제 30분을 끓여줘. 이거 제가 이제 끓이고 나서 봤을 때 이제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구수한 맛이 덜하다면 저는 집어 넣거든요. 양을 이제 가감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다 보면 사골에서 나는 그 누린내 같은 게 또 올 수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살짝만 육수 사골 육수 조금 네. 네.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갈비를 위에 잠깐 돌렸습니다. 그리고 해삼이요. 한 소끔만 끓이면 완성이 되거든요. 햄 추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니까 어머님은 그 위에서 오랜 세월 하시다가 이제 그쪽이 철거들이 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마을로 내려오셨죠. 네. 그래서 안 하고 계신데 이제 큰 집이 요 바로 밑에서 또 신라여관이라고 그때 저 오니까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그때는 뭐 음식 할 줄 몰랐지요. 근데 큰 집에 다니면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고 재밌더라고요. 이 음식 하는 게 그때서부터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형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나 음식 하는 게 내 저건가 봐 하면서 내 적성에 맞네 하고 그때부터 요리 학원도 다니고 배우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이제 제 생일이라고 국을 끓여주시는데 갈비국을 끓여주시는데 서울에서는 그냥 하얀 갈비탕인데 우리 어머님은 된장 토장을 풀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그 제철 재료 뭐 배추 속대라든가 고사리 이런 걸 넣어가지고 끓여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왜 갈비탕이 이렇지 했는데 먹어보니까 담백하면서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맛이 젖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주는 못 해 먹고 무슨 집안의 행사라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맛이 젖어졌고요. 여기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뭐 효종갱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단에서 효종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한다는데 이거 뭐야? 우리가 먹는 국인데 어머니가 해주던 국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틀려졌네? 그러면서 이제 효종갱을 이제 문헌에서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또 교수님들한테도 또 강의도 듣고 배워보고요. 그래서 딸내미가 또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기능장이 되면서 뭔가 옛 것을 전통적인 것을 하나는 그래도 남겨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을에서 살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거 우리 어머님이 꼭 왜 명절이고 때면 그런 걸 끓여주셨는지 한번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깊이 파고들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만이 아니고 어느 집에도 보면은 그걸 끓여요. 아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어느 집에 생일 초대받아서 가면요 이걸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집은 또 맛이 틀리네 우리 거하고 맛은 틀린데 아 이것도 효종갱에 그거 뿌리로구나 제가 생각을 했죠. 이 동네 분들이 이제 생일이면은 늘 이제 초대해서 이웃에서 이렇게 다녔어요. 네.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또 토장으로 이렇게 끓이시는군요 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저기 토장국. 네, 토장국 그랬죠. 저희 이제 동네에서들 끓일 때는 이제 그야말로 토장국이죠. 뭐 사태 고기들 삶아가지고 넣고 뭐 배추 뭐 토란대 있는 것들 넣고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동네 행사도 하시고 근하게 끓여서 그런 거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이제 김장할 때. 김장들하고 막 품앗이 김장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김장할 때 제일 많이 막 가마솥에다 끓이셨어요,들. 여러 사람들 먹느라고 그렇게 해서 끓이셨고 배추가 많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토장을 끓이셨고 또 이제 동네 부역할 때가 있어요. 뭐 치우고 동네 뭐 풀도 비고 한다 그럴 때 또 그렇게들 가마솥에 하나 끓이셨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거는 갈비랑 그 배추랑 뭐 그냥 흔한 재료들만 넣어서 끓여주셨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문헌에서 보면은 뭐 쇠갈비, 전복, 송이, 뭐 표고 이렇게 해삼 뭐 이런 게 산해진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문헌에서 보고 그 재료들을 넣고 끓이려고 이제 해봤고 양반들이 궁중 음식에 이제 되게 관련이 깊었잖아요. 그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궁중 음식 조리법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효종병을 옛날에 어머니는 밀전병을 막 그렇게 붙이셨죠. 매년 담궈요. 어머니가 해마다 그렇게 담그셨어요. 장은 빠뜨리면 안 된다 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놓치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한 가마씩 해요. 전에는 집에서 메주를 써서 이렇게 뜨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못해요. 저희는 3년 이상 된 걸 쓰고 있어요. 저희는 장을 담글 때 밑에다 통북어를 넣고 항상 이런 식으로 막 배보재기해서 통북어 넣고 이런 거 좀 넣어서 이렇게 담그고 끓일 때도 다시마를 넣고 이렇게 끓여내고 그래서 항아리에 붓죠. 그 이제 한가마 할 때는요, 그 장을 담글 때는 한 20마리 이상 넣으면은 다 삭고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제 바로 그 청장처럼 그렇게 이제 제가 거기에다 한약재라든가 과일 이런 거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 청장을 쓰고 있고. 여기 앞에다가만
담으시고 나면은 거의 못 들어가게 금줄처럼 금줄처럼 제가 쳐놓죠. 아예 그냥 앞쪽에. 새끼줄로 해서 항아리 다 못 들어가게 장독간을 10월 상달에 고사할 때는 거기 먼저 갖다 놓지요. 그 장독 예, 갖다 놓으세요? 막걸리하고 떡하고 해서 먼저 갖다 놓지요. 마을에 10월 문화재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효종경을 또 끓이지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이제 맛 평가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마 효종경 행사를 이 지역에서 한 3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서 먹어보면은요 굉장히 든든하고 뭐라 그럴까 좀 느낌이 굉장히 개운하고 좋아요. 그래 효종갱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랬던 거라고 그러면 우리도 이대로 한번 재현을 하면서 좀 해보자. 그리고 내 옛 것이니까 또 딸내미가 기능장이 되면서 야 너 이거 한번 가지고 가봐. 이걸 계승해서 살려봐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되도록이면 이제 그 해동축제에 있는 문화에 있는 재료들은 다 넣어야 저는 이제 효종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고장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음식인데 이거를 좀 제가 훼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서 효종갱이 저희 지역의 전통 음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양시키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이게 좀 잘 되고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커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